조금 전에 채팅에 추나나 약침요법은 불가능한 거였는데, 추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약침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전체 미국 주들을 보면요. 진료권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된 주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주마다 의료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라고 해요. 프랙티스의 스코프가 넓은 주가 있고 굉장히 좁은 주가 있는데, 동북부의 주들은 좀 좁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뭐 이제 뉴멕시코 뭐 그런 아니면 저기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 이런 데들은 상당히 넓어요. 그 분위기도 좀 이런 뭐 대체의학, 뭐 중의학, 한의학 이런 거에 좀 관용적인 분위기가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가 딱 생각나는 건 플로리다나 이제 그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젝션에 대한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면 약침 요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쓰는 그런 뭐 전탕액을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약침은 아니고요. 정해진 약침들이 뭐 말하자면 약침입니다. 그래서 아큐포인트 인젝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원하시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침도 불가능하고요. 네. 네. 조금만 저도 첨언하자면 그 추나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 말씀드렸을 때 이제 카이로라는 직군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카이로 분들이 하는 척추 교정 범위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척추 교정했다라고 적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바뀌었나요 그 사이에? 그래서 약간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추나는 안 예. 된다고 보는 게 그래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약간 그게 이제 추나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스러스트 기술이 강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복잡 추나라고 한국에서 복잡 추나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정한 추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MET 같이 뭐 아니면 뭐 이제 좀 젠틀한 추나들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어떤 젠틀한 기법으로 가면은 매뉴얼 테라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테라피를 청구했을 때 커버를 해주는 보험사들이 있죠. 네, 없는 보험사도 이제 커버를 인정 안 하는 보험사도 있고요. 일률적이진 않고 한국 한의사가 추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경우에 맞춰서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확실히 느꼈던 게 그 약침 안 되고 환자분들의 한약에 대한 거부감도 좀 되게 높은 편이었었고 그리고 거의 뭐 침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딱 미국 왔을 때 거기 먼저 갔던 분 해줬던 말이랑 비슷했는데 거의 손발이 잘린 느낌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었어요. 한국에서 진료하다가 이제 미국 가니까 쓸 수 있는 도구가 너무 없어서 손발 잘린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또 중국 이제 중의사분도 하셨던 말씀이 두 발로 걷다가 한 발로 뛰는 느낌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었는데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은 있기 때문에 실은 준비하실 때 통증 질환 위주로 한 거의 80%가 통증 때문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도 침이 통증 치료에는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통증 치료는 확실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특히 침 위주로 하는 거 연습하시고 뭐 추가한다면은 전 부원장 하면서 이게 외국분이 하시는 그 한의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진료하면 다음날 다른 또 이제 부원장님이 그 차트를 보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공유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영어로 혈명을 적어줘야 됐었어요. 환자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처럼 이들은 혈명을 이름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로 외우거든요. 족삼리 ST36. 그래서 그걸 처음에 좀 공부를 해야 됐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NCCM 공부하실 때 숫자로 이제 그 혈자리 기억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부원장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방금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 다이어트 약도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야심차게 수요일 진료 파트너로 하던 한의원에서는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시기 드시는 것도 너무 다르고 해서 다이어트가 한국처럼 잘 되지는 않고 그 한약이 안 들어가니까 실은 또 한계가 있어요. 다이어트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뭐
위주로 해가지고 치료하시는 거는 명왕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80%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란 사회는 정말로 그 여러 주가 50여 개의 주가 모여 있는 독립된 주마다 주법이 있고 제가 면허가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주마다 면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NCC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총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NCCOM은 면허가 아니고요. 자격증이거든요. 그 민간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증기관, 민간 인증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갖고 각 주에 많은 주에 대부분의 주에서 그걸 인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자기가 일하고자 가는 데 가서 주 면허를 각각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대부분 거의 비슷한 서류거든요. 저희 학교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건데 각 주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완전 독립이거든요. 그 모든 그 행정적인 그거를 다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요. 면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주에서 그 사람이 지원할 때 어느 주에 면허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 주에서 이 사람이 의료사고를 안 쳤다는 거를 또 증빙을 다 일일이 전부 받아갖고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런 그 면허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도 주마다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약침을 가능한 게 아까 말씀하신 플로리다, 그다음에 콜로라도, 네바다주도 저는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들은 거에서 혹시 또 뭐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약침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특히 이게 약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뭐 의료사고나 이런 걸로 오해받거나 또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라포가 좋고 의사 말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들어요. 당신 뭐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럼 굉장히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얼마 만에 나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한 달만 치료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쭉 따라서 의사 말을 다 듣고요. 그 기간에 자기가 만족한 것만큼 의사가 자기한테 한 달 만에 낫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낫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료 분위기가 저희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보험 청구 같은 경우 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오늘 뭐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미국에서 이거 되나요 안 돼요는 사실은 좀 어렵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이나 전침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침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게 생각을 하고요. 약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오히려 약은 저희는 약이 더 원가도 비싸고 훨씬 더 비싼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내가 뭔가 손으로 하는 기술적인 이런 침이나 침구 시술에 대한 거에 대한 건 오히려 인정이 높고요. 약에 대한 거는 일단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고 맛도 굉장히 저기하기 때문에 교포들 말고는 처음 온 백인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한약을 권한다고 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의 그 진료 형태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서 먼저 면허나 이런 걸 준비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NCCOM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많은 주에 있어서는 취업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아예 그 주 면허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또 취업 비자나 뭐 뭔가 어딘가에 취업을 하려면 내가 면허가 있어야 취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츰 더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도침도 일단 거의 조금 너무 어그레시브한 사실 치료들은 미국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도요. 예, 이 부원장 취직 일단은요 선생님들께서 아까도 저희 댓글도 있었지만 취업을 당장 막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은 먼저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 내지는 영주권이 먼저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알아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순서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대부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뭐냐면요. 취업 자리 다 알아보고 기회 올 거 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그냥 들어가시고요. 면허 시험은 틈틈이 그냥 준비하시고 동시 진행이죠. 동시 진행 그냥 가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갈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게 미국의 일이잖아요. 네,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의 일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승민 선생님 영주권 본인 영주권으로 이렇게 일단 와서 취업 자리를 찾으신 거 그 과정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취업 다 확보된 다음에 갈 데 있으니까 그럼 난 이제 NCCA 준비해야지 이런 순서대로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취업을 네. 시켜줄 리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언급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뺐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일단 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한국 한의사들을 고용할 이유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일단 기대하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통증 치료 어느 정도 잘 케어할 수 있으면 그냥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뽑는 거에 그렇게 큰 그게 잘못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급이나 그런 큰 기관에서 뽑는 경우에는요. 어차피 여러분들처럼 이제 한국의 한의대 졸업한 학력보다 어쩌면 거기 아큐스쿨 졸업한 학력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드려야 되는 연봉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를 잘 이해했다라던가 영어를 소통이 원활하다던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죠. 외국 출신보다는 어쩌면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을 더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자력적으로 어쨌든 갈 수 있는 영주권을 확보하시고 일단 미국에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오실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오셔서 작게 오픈해서 시간당 빌릴 수 있는 오피스 이런 거 잘 구하셔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시작하시면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인디드닷컴이나 그런 거 알아보시든지 이제 아름아름으로 또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든지 해서 근로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죠. 취업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럴 기회는 정말 드문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시고 영주권 준비하시면서 저는 부원장은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한국 한의사를 뽑아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한국에 한의대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는지도 모르시고 심지어 할 수 있는 침법에서 저는 코리안 아큐펑처 적었더니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음에 썼던 방법이 제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본 환자 수를 대략적으로 다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봤을 거고 그다음에 병원 나오고 나서 한의원 부원장 하면서도 제가 본 환자 수가 있잖아요. 대략 하루에 30명만 카운트 하더라도 그 수를 이제 적어주고 이력서에다가 제가 9년 동안 이렇게 많은 환자를 봤다. 그다음에 다녔던 한의원, 그래서 근무했던 한의원을 적어주면서 어떤 질환군들을 치료해봤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일했다 이렇게 적어주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한의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 수, 그다음에 근무했던 한의원 수 이런 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졸업하시는 분보다는 그 경쟁력이 없으니까 부원장 정도는 하고 오셔야 차팅에서 방어하는 것도 조금 이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이 아마 방어 진료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셨었는데 그래서 보험이 있어요.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한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도 내가 임산부를 볼 거냐 임산부를 안 볼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험도 알아봐가지고 무조건 보험에 가입하시고 진료하시는 거를 추천하긴 합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질문 또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또 했기 때문에 한번 내려보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 대답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추나 약침 얘기 된 것 같고요. 롤핑 요법 뭐 비슷합니다. 네, 근데 롤핑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테라피스트들이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일부 이제 국소 부위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어트 약에 대한 수요 저는 분명히 있었고요. 잘 활용했습니다. 한약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인식은 두 분 얘기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좀 홍보하기 나름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너무 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크게는 없고, 다만 이제 안에 이제 어떤 약들이 들어갔는지 정도는 알려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한국의 그 비만학회 스타일로 그렇게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괜찮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추고 자료를 갖추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뭐 논문 자료도 좋고요. 네, 그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침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뭐 진단의 요령이라던가 연부조직 진단의 요령이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뭐 침으로 좀 활용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까 언급드린 스코프 오브 프랙티스에 어떤 종류의 침을 사용한다라는 게 다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주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 침을 쓴다 이런 것들인데 도침이 그렇게 생긴 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취직에 대해서는 취직 생각보다는 영주권 잘 갖춰서 그 커리어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셔서 알아보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직 가능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강의에 언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뭐 이제 통해서 진출하는 제가 뭐 통해서 진출한 그 주재원으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언제 주재원 자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뭐 희망을 너무 이제 길게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 자력적으로 갖추시는 게 영주권을 갖추시는 게 저는 훨씬 권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석박사 학위 없는 상태에서는 NIW 힘듭니다. 네, 대학원은 가실 생각 하셔야 돼요. 공직의 경험만으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 쓰는 거 제가 언급드렸죠. 책 쓰는 거, 기고문, 뭐, 그다음에 상 받으신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사 협회장, 뭐 표창장 이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어필하셔야 되는데 공직이 경험에서는 뭐 어떤 그 경험 근무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뭐 환자 수, 뭐 호전 사례 이런 것들도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막 문서화되어 있는 것만큼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NIW는 나중에 또 설명이 있을 거고요. 예, 예, 대학원 진학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한의사로 일단 NIW 영주권 가시면요,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실 거고요. 개원은 영주권이 있으셔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개원은 영주권이 있으셔야지 가능한 옵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회사가 어쨌든 존재하죠. 그러면 다른 일 뭐 좀 하시고 싶어도 뭐 약간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한의사 그 일로 그 영주권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쭉 한의사 일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하와이 쪽 얘기하셨는데 저는 하와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없고 그냥 들러서 논 적은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완대체의학이나 뭐 한의학 이런 거에 좀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는 스테이트들이 따로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이도 그런 편입니다. 어떤 그 한의사 명칭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플로리다 같은 경우 아큐펑처 피지시안 AP라고 부릅니다. 뉴욕 같은 경우 뉴욕, 뉴저지 뭐 보통의 주들은 라이센스드 아큐펑처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닥터럴 오리엔탈 메디신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닥터럴 오리엔탈 메디신은 나오고요. 그래서 라이센스드 아큐펑처리스트가 아닙니다. 네바다에서는 닥터럴 오리엔탈 메디신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우호적인 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주권 유지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고 어떤 확인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하십시오. 미국의 일은 다 원칙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편법이나 어떤 뭐 다르 이렇게 되지 않을까를 크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세세한 부분은 사실은 이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전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인 것과 예,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예, NCCM 시험은요, 그 NCCM 준비하시는 다음 원장님이 다음 차 세미나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2011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제 정보는 제가 겪은 정보는 2010년도.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최근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학생으로 가시게 되면 배우자는 이제 속된 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이제 F2 비자라고 하나요? 네. 뭐 더 심한 말도 있긴 한데 방송이니까 제가 하진 않고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 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진행하십시오. F2 믿지 마시고. F2는 전혀 뭐, 예, 기대할 게 없는 비자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숨 쉴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 다음에, 마케팅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 저는 이제 성공적인 정착 위주로 얘기했기 그다음 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 기회나 뭐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케팅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특화 부분 많이 포커스를 하시되 통증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시면 안 될 거고요.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구글 광고 이제 검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해서 그 계약이 된 인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가 올 겁니다. 네,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것도 뭐 마케팅이라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마케팅은 저는 이제 온라인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키워드 뭐 구글 애드, 구글이죠. 네, 구글을 많이 하보시고요. 본인 홈페이지는 개원 전에 만드십시오. 제가 개원 후에 만들었다가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복잡하게 좀 많은 정보를 제가 집어넣는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이제 나중에 줄이는 게 더 또 힘듭니다. 처음에는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많은 정보를 안 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에 또 이제 많은 고민을 제가 거쳤고 지금 아주 린하게 2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온라인으로 생각하십시오, 마케팅은. 네. 하지만 또 한인 바탕인 경우에는요, 뭐 거기도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 신문 광고 집행이나 라디오 광고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자생 뉴저지 분원 경영할 때는 마케팅을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아는데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의와 여러 한의원에서 부원장. 네. 전문의가 어필하기에는 확실히 좋겠죠. 근데 부원장 저는 또 좋게 보는 점이 뭐냐면 요즘 다른 직종에 비해서 부원장 공급이 저희가 볼 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볼 때는요, 졸업하시자마자 돈 모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들을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일단 NCCM 시험 보든 뭐 NIW 변호사 비용을 내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일단 아주 기본적인 비용이 그 정도 될 거고 뭐 비용 들 일이 일단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돈 빌려서 하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원장 좀 하셔가지고 뭐 돈 많이 모으시되 네,
책도 좀 쓰시고 어떤 드러나는 일들에 좀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NIW 영주권 진행에 맞는 자료를 전략적으로 좀 모으십시오. 네, 그래서 부원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그 많은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의가 아니고요. 네. 그 미국 초음파사 자격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그 영주권에 도움이 될 줄 알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미국에 계시는데 그분 말을 빌리자면 아주 뭐 대단히 도움된 것 같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는 이제 아큐컴패시스는 활용이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땐 가능합니다. 이걸로 뭐 따로 수가를 발생시키거나 뭐 이걸 보험 청구를 하거나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만 그 뭐 요즘 그 초음파 유도 약침이라던가 뭐 침도 사실은 좀 그렇게 해박적 구조물 확인한 다음에 또 놓고 그러면 굉장한 신뢰를 줄 거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도 그 세팅을 하려고 벼르는 중인데 저는 분명히 하실 만한 일이고 진단에 있어서 아주 다른 주변 아큐펑처 오피스들에 비해서 아주 큰 경쟁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인 그 수가 창출은 안 됩니다. 네. 석사는 한의학 전공이만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NIW라는 게 결국 한의사로서의 능력, 그게 미국 사회에 얼마나 미국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할 거예요. 이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 전공이 당연히 유리할 건데 일단 그 학사가 한의학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도 만약 보건학이라던가 뭐 다른 전공 중에 관련성을 조금 지어서 결국은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도와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된다면 다른 전공도 괜찮습니다. 네, 한의학만 전공이 인정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국사하는 경영부라는 일로 영주권 신청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는 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하시는 거.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하시는 일, 그 일을 미국에서 좀 그래도 좀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네, 네, 추가로 한의사 일 하시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건 변호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네. 그다음에 한의학 박사 있으시면 좋고요. 네, 아주 좋고요. 한의학 사용에 대해서 이승민 원장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얘기가 되고 설득이 잘 되고 또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권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한약 찾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예, 일본 분들이 또 연락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분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분들 잘 아는 또 미국 사람들이 또 듣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검색해 보니까 사상의학을 이런 게 미국 사람입니다. 완전 미국 사람인데 사상의학 이런 게 있던데 뭐 본인한테 어떻게 뭐 약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제너럴하게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또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환경이 저는 뭐 아주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약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NCCM 중에 그 한약 과목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험을 응시를 안 하셨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NCCM은 전 과목 다 치시기 바라고요. 환자들의 수능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고지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제가 뭐뭐가 들어갔고 뭐 미리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는 별 문제 없습니다. 맛도 저 같은 경우에 농축 한약을 쓰는데 뭐 해봤자 몇 cc 안 되잖아요. 아마 한 3모금 먹으면 끝나니까 맛을 뭐 좀 예, 황련 뭐 황백 뭐 이런 거 들어가도 그냥 잘 먹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흑인 분들은 그쪽에 그 지역 토착 의학 그런 것들이 또 좀 있어요. 흑인 분들 중에 그런 거부감이 또 없는 경우들도 신기하게 또 있습니다. 네. 사용 약물에 제한 있는 건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항 많이 아실 텐데 방기도 그런 걸로 알고요.
네, 제한 있는 것들 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뭐 대단히 저한테 지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전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차이나타운에 잘 돼 있는 카무닷컴이라고 그런 곳들도 잘 되어 있고요. 인터넷으로 다 주문 가능하고, 그다음에 과립제 같은 경우에도 썬텐이나 뭐 그런 것들 과립제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한국 못지않게 예,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농축 한약으로 한국에서 배달해서 씁니다. 네, 환자 집으로 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네, 그렇게 씁니다. 워크인 환자는 1층에 오피스가 있거나 아니면 간판이 잘 돼 있을 경우에는 아마 잘 올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지역은 간판을 그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동네가 전혀 아니어가지고요. 가보면 그냥 이름표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표만. 네, 벽에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워크인은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더라고요. 그 빌딩에서 뭐 고치러 왔다가 여기 침 맞으러 왔다 이런 분도 있고 위층에 이제 오피스 일하시는 분들이 내려온 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없진 않던데 미국에서 워크인 기대하시는 거는 1층에 한의원을 하시든지 간판이 또 좀 허용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크인 기회는. 네. 농축 한약은 한국에서 농축 한약 쓰는데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점은 배송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요. 복약하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거기 설득력 있게 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괴롭지가 않죠, 환자들이. 양이 적으니까요. 네. 물리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전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기보다는 원장님들은 전침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한 회가 이제 15분이거든요. 15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청구 코드 자체가 15분, 15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네. 근데 첨언하자면 이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청구를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료비를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탱스 같은 게. 네,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지 아니었을까. 나중에 이제 치료하시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홈페이지 구축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그 입소문으로 오는 게 되게 커요. 내 친구가 갔다 왔는데 좋았다더라. 이런 분들이 로열하게 많이 와서 이 관리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또 리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원장 할 때 그 원장님이 한의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가장 핵심이 안 좋은 리뷰가 혹시라도 달리면 구글에 바로 그거에 대한 반박 또 리뷰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홈페이지 또 뜨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리뷰가 달리면 리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ZocDoc라고 있어요. ZOC, DOC. 네, 이런 그 회사들이 꽤 있어요. 여기는 예약을 대신 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건데, 거기에 환자는 없다. 그럼 이 회사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내가 검색에 뜨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이 회사를 통해서 환자가 올 경우에는 좀 돈을 줘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처음에 환자를 데려오기엔 되게 좋습니다. 검색도 잘 되고 환자분들이 구글보다 또 이 ZocDoc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리뷰도 솔직하게 다 남겨져 있으니까요. 옐프는 오히려 거기 있던 분들 통해서 들은 바에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옐프는 좀 광고성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는 단점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하시고 리뷰 관리하시는 게 마케팅에 제일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의학 박사 자격증이 있었고 친구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었고 이제 한의사의 형태로 갔었는데,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문이라는 자격증은 한국에 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휘하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 내가 치문과 전문이라고 했을 때 실은 미국 환자분들이 그걸 잘 알지는 못하고 미국 원장님들도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는 박사학위였던 것 같습니다. 실은 PhD라고 하면 모두 다 인정해주는 학위이기 때문에 나는 한의학 쪽으로 PhD가 있어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외국에 나갈 경우라면 차라리 그러면 뭐 영주권 문제도 있고 석사 박사를 따시고 남의 전문의는 박사학위만큼 이제 하긴 좀 그랬다. 막 빛을 발휘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다 중요한 얘기들을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리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질문하셨는데 옐프 리뷰, 옐프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옐프를 올리지 않았고요. 구글 리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딱 그런 그 플랫폼이죠. 의사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채팅 질문은 조금 네, 마무리하고 그 유튜브에 그 질문 주신 것들 있어서 잠깐만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어차피 좀 되시면 그 제가 지금 채팅창에 아까 위에 올려놓은 그 설문지 있잖아요. 그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혹시 저희가 연락드려야 될 거 있거나 뭐 아니면 저희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요 과제 중에서 앞으로 뭐 어느 정도 어떤 한의사분들이 좀 진출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료가 좀 요 사업의 어떤 업무 중에 하나여 같고요. 이걸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유튜브 안에도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 채널에 시리즈를 거의 가급적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릴 예정이고요. 예, 요 부분은 조금 몇 가지 좀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질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가신다 그러면 NCCOM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보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안식년을 가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식년은 보통 J1 비자로 가거든요. 방문학자. 그러면 부인은 J2세요. J2로도 역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어쨌든 가족 비자로 그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의사로 근무를 하시려면 본인이 별도의 영주권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답변 드렸고요. 예, 개인으로 가는 거하고 개인으로 가면 개인 영주권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어떤 취업을 통해서 가는 거는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취업, 그 기관하고 뭔가 맞지가 않으면 그 기업에서 거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은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갑자기 들어오게 돼야 되는 그런 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좀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B1이나 EB2 아까 그 NIW 같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그 고용주의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리고 USMLE 예, 죄송합니다. 그 경력이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1순위 영주권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게 가장 좀 빠르고 아주 안정적이고 네, 아주 도움이 크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경력이 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경력이 어느 정도 스토리가 된다. 예, 그게 변호사랑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1순위 영주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십시오. 어떤 그 자료들 보면 무슨 노벨상을 받아야지 1순위 영주권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 뭐 예,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걸로 뭐 예전에 지원할 때 이걸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여기 써 있기는 뭐 금메달리스트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데 물론 간단한데 이거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일 안에 그 영주권 준다 안 준다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급행료를 내면요. 그게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이고요. 이게 NIW도 둘 다 그 스폰서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카탈로그는 좋은 거고 NIW는 대신에 급행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영주권은 거의 아무리 급행을 해도 그 바로 영주권으로 해서 15일 만에 다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시 그걸 갖고 승인은 해준 거지만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그 영주권이 잘 진행되어서 가시게 되는 그 시점 무렵이나 아니면 정말 갈 것 같다라고 하면요. 세무 관계를 좀 자세하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10,000불 이상 있으면은 그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하실 때 반드시 한국에 있는 계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시에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하나 그래서 세무관계 이제 그 영주권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바꾸려고 고려하신 분들은 재산관계,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그런 대책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요. 내가 언젠가는 미국 가고 싶어. 그럼 빨리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뭐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갈 계획이 특별히 없는데 미리 받아놓자 하는 뭐 우리나라 자격증 따듯이요. 그 NCCM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면허도 마찬가지고 영주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미국은 한번 받으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반드시 갱신을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주면허 같은 경우는 대부분 2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2년마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보수교육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 들어가고 또 보수교육 갱신할 때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격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갱신이 안 돼요. 물론 인액티브 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는데 미리 그냥 뭐 받아놓자 하면 그게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영주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목적이 아닌 비자로 갔는데 일을 하면 문제죠. 근데 반대로 영주권이라는 건 내가 가서 살 의지를 어필을 해서 나는 당신 미국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당신들 나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받는 게 영주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받아놓고 안 가게 되면 물론 연장할 수 있는 리엔트리 퍼밋이나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뭐 또 뭐 많이 번 게 있고 하면 내야 되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무조건 일찍 그냥 계획 없이 따놓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에 대한 건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로 USML이나 MD 받는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에 한국 한의대, 중국 중의대가 다 들어있었는데 지금 다 빠졌고요. 그때도 안 됐었고 지금은 더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또 뭐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하여튼 임상 연구는 굉장히 어렵고 돈이 드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특히 한약 연구 같은 경우를 임상 연구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급여나 뭐 이런 건 또 어쨌든 뭔가 본인 임상 연구에 참여하려면 거기 일할 수 있는 결국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가 또 우선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게 먼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뭐 이 부분은 우리 박지호 원장님이 좀 뭐 그쪽에서 암 환자도 보시고 하니까 잠깐 뭐 네. 마지막 답변 주시겠어요? 네, 거기 질문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방에서 그렇죠. 저 통증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인데 어떤 그 난치병에 있어서 또 그 색다른 것 내지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언급하신 암치료 후유증, 암 환자 통증 관리 이런 건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미 암센터에서도 그 통합의학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요. 마약 중독에 대한 침치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저는 안 했지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단순한 것만 문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무슨 그런 것들 어려운 질환들도 여러 가지 시도해 보다가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저기 그 L2 비자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워크 퍼밋은 취업
분명히 되는 거지만 개헌도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몰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비자가 있으니까 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인터넷 자료들이 있으니까 샅샅이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한을 모든 제한을 다 피하는 방법은 역시 영주권이 최고라고 뭐 보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편적인 가장 고효율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주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뭐 저희 그러니까 뭐 저희 세 사람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개인적 체험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좀 더 자세한 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뭐 영주권 변호사나 뭐 기타 그 또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걸 꼭 더블 체크를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긴 시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9시에 이승환 원장님의 NCCOM 오늘 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NCCOM하고 뉴욕 주면허에 대한 거를 할 예정이니까요. 예, 그리고 시간 뭐 혹시 변경되면 꼭 여기 직전에 한번 이 유튜브 그 여기 안내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아까 설문해 주신 분들께는 별도로 이메일을 확정되는 대로 그때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뭐 구두로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없으시면 5초 안에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두 분 연자분 감사드리고 예, 많이 참여해 주신 예,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